네, 그럼 지금부터 조합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주최 간담회를 찾아주신 화성 남양 서희 5차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조합원님들 핸드폰을 다 꺼내주시겠습니까? 꺼내셨나요? 네, 꺼내셨으면 무음과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 남양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발표에 앞서서 비상구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비상구는 여러분이 보시는 양옆과 뒤편에 각각 2개씩 4개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재 통로에 서 계시는 안전요원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리해 주시는 안전요원분들 다 서 계시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간담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발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주실 박선준 조합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오늘 건져가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만 딱 결의에 찬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지금 흘러오고 지금 현재 서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지금 운영위에서 만들었고 간담회를 시작했거든요. 간담회가 뭐냐면 정답게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모임 이런 거거든요. 좀 웃으면서 편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우리 즐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우리 밴드 리더고 밴드 장인 김창섭 위원님의 우리 조합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브리핑을 받겠습니다. 자, 박수로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창섭 김미애 조합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와주신 조합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힘들게 봉사하고 계시는, 더운 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운영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간담회를 허락해 주신 모든 조합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 조합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왜 조합의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이 조합의 역사를 통해서 돈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유튜브 모두 다 보셨죠? 안 보실 분 있으십니까? 예, 모두 보셨다는 가정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땡땡 김회장, 김땡땡 황 대표, 김땡땡이 있는데 조합원님께서 내시는 계약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최땡땡과 김 회장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합원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냉정하게 호구 조합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도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그 사람들은 항상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합과 대행사,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절대 조합장 편이 아니야. 나는 절대 조합장 편이 아닌데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
정보 공개는 사업 승인 난 다음에 돼야 되고, 조합장 교체도 뭐 나중에 해야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예. 본인은 절대 조합장 편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합장 편이고 대행사 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예, 이 시간 이후로. 예. 그래서 이러한 가족 사업을 문제로 삼고 조합원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조합에 압박을 해서 2명의 상근 이사와 1명의 비상근 이사, 총 3명의 이사를 조합에 투입하였고, 기존에 있던 김 조합장과 조땡땡 이사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총 5명 중에서 3명의 이사를 투입시켰으므로 우리는 이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조합은 두 이사가 들어간 시점을 해가지고 불완전한 조합 개혁이라고 명칭을 짓겠습니다. 이 당시 불법 전매 행위를 통해서 중간에 업자를 끼고 조합 탈퇴와 신규 모집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 2,30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조합원에게 2,30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해야 되지만 미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사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고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빨리 조합장을 바꿔야 된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모든 통장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주장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고소하면 사업이 지체된다. 조합장을 교체하면 사업이 지체된다는 주장으로 아직까지도 조합장이 교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들였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돈이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예. 알고 보니까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안일이 지체됨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까? 예. 교체를 바로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책임을 물어서 그것을 다시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총회를 준비할 때 어느 분을 만났냐면 박선준 조합원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는 발표에서 유일하게 실명이 공개되는 분입니다. 이 박선준 조합원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 바로 조합과 대행사의 실체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조합과 대행사를 운영위원회 입장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들은 철저히 가면을 쓰고 그들을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 실체를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순수한 조합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조합원만이 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주셨냐면 바로 박선준 조합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박선준 조합원님이 없었으면 저희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밀고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박선준 조합원님의 구체적인 증거와 그리고 이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선준 조합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박선준 조합원님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3060세대 오직 조합원만 생각하시는 검증된 조합원이라는 걸 앞으로 계속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3기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조합은 두 이사가 대책 없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이사도 분명히 총회 인준을 통해서 들어간 조합원님의 투표를 받고 조합원님의 표를 받고 들어간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모두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이사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조땡땡 비상근 이사 그리고 김 조합장 그리고 김 회장이 비공식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 조합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가 다 나가고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조땡땡 이사가 있고 김 조합장이 있고 김 회장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투자한 2,300억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조합원님들을 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에 저해가 된다면 모든 3060세대를 그뿐만 아닙니다. 대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한 주인이 있는데 집에 들어온 사람이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 어디다 썼는지 대출을 받으려면 그동안 사용한 내역이, 돈의 내역이 어떻게 되냐 한번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집안일을 위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2,300억뿐만 아니고 이 1조 사업에서 7,700억이라는 돈이 이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된다. 앞으로 투자될 7,700억에 대해서 김 조합장, 조땡땡 이사, 김 회장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일기 조합을 통해서 이미 이 사업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 검증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한 건 임시총회를 통해서 사기조합을 2023년 10월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신임 조합장으로는 모든 의학과 회의를 이기고 3060세대 조합원을 생각하며 임시총회를 이끌고 있는 이명훈 조합원을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임 감사에는 오로지 조합원을 위할 수 있는 검증된 조합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검증된 조합원입니다. 검증된 조합원으로서 오로지 조합원만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사기조합장을 비롯해 이 사회를 견제할 조합원을 우리는 반드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신임 이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이사는 반드시 이명훈 조합원,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명훈 조합원을 도와줘야 되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러 들어가서 방해하는 자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검증된 조합원이 반드시 신임 이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기조합과 사기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조합은 완전한 조합 개혁으로서 조합원님의 임시총회, 조합장 해임한 건 임시총회를 통해서 뽑히는 이 조합 개혁이 되겠습니다. 임시총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시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 조합원을 믿을 수가 없다. 사업이 지체된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해 요소가 있더라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조합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조합원님을 믿어야지 그 이후에 조합원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시총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꼭 조합원님 다시 한번 믿어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조합원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많은 운영위원회 님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봉사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완전한 조합개혁을 통해서는 조합과 대행사의 타협은 없을 것이며 기존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조합개혁 준비는 이미 발의서를 받기 전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모든 사람들이 순수한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과 대행사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발의서에 대한 이 조합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시총회가 허가된 이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여기서 부족한 내용은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성 리더님은요, 멀티예요, 멀티.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분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잠을 안 자요, 잠을. 맨날 충혈돼서 다녀요, 이분이. 그러니까 잠 좀 주무시라고 지금도 에너지 좀 주시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저번 참 잘 만났습니다, 우리. 자, 그럼 다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문제는 8년 동안 속고 속아가지고 지금 화가 나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피서지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피서지 안 가고 여기 모여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바뀌어서 우리가 꿈꾸고 희망했던 집 짓고 해산, 청산, 입주까지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그 회계 문제의 잘못된 점, 평생을 회계 쪽에 몸담고 계셨던 우리
조합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다음에 지금 많이 오픈돼 있고 운영위 활동을 하시는 우리 유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지금 회계감사 보고서 지금 발표도 안 하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동안에 있는 자료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유경숙입니다. 제가 조합에서 올려준 카페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나름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성남양 지역주택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조합원에게 회계 보고를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인 첫 번째로는 감사를 제대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보고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합규약 3장에 보면 조합장 1인, 감사 1인 및 5명 이내에 이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출하지 않았을 때 빈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에도 감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19조 3항에 보면은 감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의 의무가 뭐냐? 감사는 조합의 업무,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정기총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19조 4항에 보면은 조합의 재산 관리, 업무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중에 이런 게 발견이 되었을 때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조합장에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총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이 소집에 요구하지 아니할 때는 감사가 직접 회의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합 규약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총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요 용어의 정의의 두 번째 정기총회는 조합규약 22조 3항에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언제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한 회, 1회. 그리고 그러면 여기 회계년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라고 하면 회계년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게 회계년도고 이 회계년도 감사가 3개월 이내에 나오고 정기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어떤 보고요? 조합의 업무, 모든 업무,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해서 우리는 보고받을 권리가 있고 조합에서는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한 번도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조합장이 늘 얘기를 하죠. 주택법 제11조에 우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감사 보고서, 이거는 무슨 감사 보고서예요? 외부 회계 법인의 공인 회계사가 감사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우리는 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회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방 관청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주택조합에도 통보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거고, 우리는 요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요 감사가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정기총회를 열어서 우리는 보고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공정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총회가 그럼 무엇입니까? 여기 있죠. 총회, 조합규약 22조 1항에 보면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총회의 구성원이고 우리는 그 총회를 통해서
이 업무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였을 때 이 감사를 통해서 뭐가 공정하지 못했고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을 보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조합장 뭐라 그래요? 내가 너네들한테 뭐 때문에 보고를 해 이렇습니다. 나는 감사 보고서 냈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 보고서 낸 그 21년도 5월 4일자 현재로 냈던 감사 보고서는 정당한가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믿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어디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회계 연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면 매년 우리가 2010년도부터 출발했으면 10년도가 1기입니다. 1기 감사 보고서 10월 달에 출발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기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가 1기, 2011년이 2기. 그래갖고 지금 2022년도까지 우린 22기의 보고서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관청에도 낼 때 지방관청이 또 뭐 때문에 이런 걸 받아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3개년도 회계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2018년, 19년, 18년, 19년, 20년도 거 3개월치와 그리고 가결산한 것을 이 관청에다가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뭉뚱그려 갖고 2015년 자료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그것도 말일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감사 보고서에 보면 대차 대조표에 요 자산 총계가 있습니다. 요 자산 총계와 요 부채 자본 총계는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얘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얼마가 차익이 졌죠? 7천만 원이라는 차익이 졌습니다. 이거는 감사 보고서 공인회계 감사가 할 수 있는 이런 회계 보고서가 나올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계 보고서를 낸 공인회계사도 문제가 있지만 이 감사 보고서를 승인한 회계법인에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냐 제가 추측컨대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연관이 돼 있지 않고 네, 외부감사요. 외부감사는 지금 세무서에 우리가 세무 보고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내도 세무서 제출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시 기업은 외부 감사를 받으면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공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자료를 내줘도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조합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감사 보고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역추적을 해서 조합이 그 PDF 우리 그 입출금 내역을 올려준 걸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요 4월 말일자 얘는 5월 4일자로 되어 있지만 이런 장부가 5월 4일자의 장부가 전혀 없습니다. 4월 말일자의 장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일자의 장부를 보니까 차익이 얼마큼 나냐면은 감사 보고서와 67억 3,900만 원의 차익이 나 있고요. 현금이라는 건 뭐죠? 보통 예금과 신탁 자산에 있고 내가 지금 주머니에 갖고 있는 현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67억 3,900만 원의 차익이 있고요. 그리고 미수금은 조합 기록 자체에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용지가 1,591만 6,900만 원이라고 지출이 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장부를 보니까 1,137억 6,400만 원. 그러면 얼마 차익이 나죠? 454억 3,200만 원의 토지에서 차익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죠? 삥땅이요. 삥땅.
그런데 갑자기 5월 말일자에 얘네들이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조합에서 여기 5월 달에 엑셀 자료에 올려준 겁니다.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라고 올려주면서 이렇게 빨간 걸로다가 제가 표시해 놓은 요 금액만큼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400 토지에서 450억의 차이가 나던 걸 얘네가 뭐를 고쳤는지 고쳐가지고 15억 2,134만 8천 원의 차액을 감사보고서 비슷하게 고쳐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막 돈이 막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완성공사라는 거는 건설 중인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돈은 들어갔는데 우리가 완성된 건설이 없어. 그래서 지금 돈은 조금 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미완성공사야 하고 이제 올려놓는 계정이 요 계정인데 여기서 조합 측에서 PDF 파일에 567억이라는 돈을 올려놨고 차액은 113억 4,4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갖고 104억 2,900만 원으로 잠깐 줄여놨어요. 그래도 뭐예요? 지금 몇백억대, 몇십억대가 지금 막 빵꾸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 아마 이게 사무실 얻는데 들어간 임차 보증금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감사 보고서에는 아마 요 금액을 빼고 요 차액이 난 게 요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이제 브릿지 대출 전이니까 브릿지 대출 전에 우리가 계약금을 걸었잖아요. 계약금을 걸은 돈이 170억인데 그 조합 측 그 기장에 보면은 169억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는 게 없으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0억 8천에 10억 800만 원의 그 차액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 요 지출 내역에 보면 그 분양 비용에 그 건설 중인 자산에 과태료도 있고 과태료 용역비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그냥 손실 비용이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조합장이 잘못해서 낸 과태료고요. 과태료를 내는데 용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손실인데 자산 쪽으로 얘네들이 끌어들였어요. 이 자산이 아니에요. 손실이에요. 그냥 우리 벌금 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집 수수료 뭐 이런 거는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지만 이런 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 없이 손실 비용이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 PM 용역비 이런 용역비 중에 이 그 주석에 보면 이게 이제 그 공인 회계사가 올려놓은 거예요. 요런 용역 계약을 했어. 그랬는데 이 용역 계약한 거 외에도 이 입출금 현황에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자세하게 세부 집행 여기에서 보면 엉뚱한데 여기에는 안 올렸는데 엉뚱한 회사에 막 돈이 지불이 됐습니다. 계약하지 않은 곳에. 그리고 계약하지 않은 곳에 빚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덜 줬어. 이런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뭐를 어떻게 얘네들이 비용 처리를 해서 뒤로 꿀꺽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합장을 교체를 하고 우리가 조합을 꿰차지 않으면 이런 거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통장도 보여줘 그랬는데 통장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보면 이 돈의 이 현금성 자산은요, 모든 거래 업체 은행에 잔액 조회서라는 걸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올려야 돼요. 근데 확인한 기록도 없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우리가 잔액 조회서를 어디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잔액 조회 결과 어떤 은행에는 얼마, 어떤 신탁에는 얼마,
이런 것들이 쭈르륵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열된 것도 간단하게 150억 있습니다. 50억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석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보고서 자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토지도 살펴봤습니다. 토지가 이 조합 측에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조합 측에서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이게 뭐냐면 오류가 나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이 수식을 줬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끌고 와서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그거를 수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나서 얘가 인식을 못하니까 나 인식 못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기존의 사유지, 개, 국공유지, 개, 그래서 요 사유지에 대한 기존 필지는 얼마야라고 한 것들이 합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합계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사를 받았겠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요거를 제가 다 이제 어쨌든 수정을 해서 맞춰 보니까 요런 합계 금액이 나왔고요. 그거를 합산해서 보니까 그 기존 최종 금액이 1720억, 그리고 집행은 1130억, 미집행이 130억, 그리고 잔여 금액이 209억 24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추가는 얼마야, 뭐는 얼마야. 그래갖고 합산을 이렇게 내봤는데 최종 그 합계 금액, 최종 금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미집행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최종 금액에서 집행액을 빼니까 270억이 미집행이 됐어. 그러면 이 미집행액과 잔여 금액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네, 미집행액이 잔여 금액이니까. 근데 얘도 일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둘 다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무려 이 최종 금액에서 집행액을 빼보니까 얼마 차익이 나냐 하면 735억이라는 돈이 미집행으로 남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270억만 우리가 줄 게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생 갖다 놓고 이거 계산해봐도 돼. 이런 계산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도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토지주에게 집행이 제대로 된 건지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토지의 전체적인 것을 해봤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여기에 보면 체결 상황에 대해서 소유가 우리 조합으로 완료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현 소유자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조합으로 돼 있습니까? 조합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가 돈을 우리가 주고 샀어요. 불일지 대출 받아서. 근데 조합 지금 소유자는 엉뚱한 사람 돼 있습니다. 손씨 일가, 김씨 일가, 또 서희 이렇게 토지주 지금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희 거를 가만히 보세요. 소유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서희가 갖고 있는데 또 빚이 있대요. 이거 돈 안 줬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그러면 이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봐야 돼요. 66억 7,700. 그죠? 이 돈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소유권은 가져왔는데 서희가 갖고 있고 돈은 또 안 줬대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돈을 제대로 주고 소유권, 이 사람들이 소유권이 있을 때 우리가 조합이 이 소유권을 넘어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요 8억. 등기비가 4.6%가 돼요. 그러면 법무사 비용 이런 거 빼고 등기비만 우리는 8억 1,000만 원이 또 더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해 오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합을 꿰차고 이런 거 다 사시사시 흩어서 고소고발하고 민사소송하고 되찾아와야 되겠죠. 압류할 거 뭐 개인 소유지 압류해야 될 거고 법적인 거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판단한 거 이거 회계 자료를 제가 분석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우리 조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개개인의 그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숙입니다. 결론은 다 안 맞는다. 하나도 안 맞는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월 30일 날 우리 간담회 때 2,300억 그 물어봤잖아요. 어디다 썼냐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했냐면 총회 때 총회 책자에 올려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총회가 계속 밀려. 뭐 총회자도 안 보내.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때 당시에 회계 결산했던 회계사를 제가 통화를 했어요. 3일 전에 목요일 날.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회계 결산이 이미 다 끝났고 그 결산 자료를 가지고 다른 회계 법인에다가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 두 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해 달라서 제출을 했대요. 제출했는데 회신이 온 게 공문이 온 게 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계약 해지합니다. 그 계약금 얼마 주는지 아세요? 1,300만 원 줬습니다. 잔금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1,300만, 그래 1,200만 원 보고 3,000, 1,200만 원 나누기 3,000 하면 3, 40, 4,000원인가요? 4,000원씩 다 빚지셨습니다. 지금.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이 회계감사 보고서. 그리고 또 딴짓 하겠죠. 딴 회계 법인에다가 지네 말 잘 듣는 금방 얘기했던 현 이런 애들한테 이 감사 보고서 이렇게 좀 만들어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회 책자에 분명히 회계 감사 보고서는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서는 조합원들 마음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조합원님들 오신 분 진짜 오늘 많이 오셨어요. 알고 계셨다가 회계감사 보고서 걔네들 올리는 순간 그 회계법인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제대로 했냐고 따져 물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주인이니까. 머슴이 해놓은 거 우리가 결제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지금의 저 잘못된 조합을 조합장 해임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들 들어가서 새롭게 가서 해산, 청산, 입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알아듣시겠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은 발의자 이명훈님 발표 시간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발의자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안건, 조합장 해임권, 발의자 대표 이명훈 꽝. 이건 뭔 얘기냐면 나 이명훈은 김창현 조합장 너 해임시키고 맞짱 들어왔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여자의 힘으로, 이게 여자로 보면 안 되죠. 저분은 장군이에요 제가 봐서는. 정말 됐어요. 이분이 저쪽에서 벌써 사진 찍어서 고소장 보내, 그럼 방어하려고 또 고소장 만들어서 고소인 진술해야 돼, 피고 진술하면 또 맞고소해야 돼. 이런 일들을 지금 3개월 동안 해오셨어요 저분이. 그러면 저분을 그래서 우리는 조합장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훈입니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긴장되고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변이 좋지가 않아서 작성한 걸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조합장과
임원진을 믿었습니다. 조합원이신 밴드 리더 두 분이 조합 운영에 참여하시게 됨으로 인해 사업의 빠른 진척을 기대하고 투명하게 조합 운영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년 전 토지주 최땡땡 고소건으로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보니 조금씩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조합원의 대표이사 전 이사 세 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분과 조합장은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 보셨죠? 회계 자료 보시고 주택법에는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현황을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묵살하는 것입니다. 3,000세대 1조 사업에 감사 또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회계 자료 보셨죠? 엉망으로 해온 거. 운영자금이 바닥났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 1년 전 브릿지 대출 받기 전에 조합장을 교체했다면 우리는 고금리 부담 없이 서희 5차 사업은 훨씬 빨리 투명하게 진척이 되었을 겁니다. 문제 있는 조합을 왜 전 이사님들은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안타까움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이라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가야 하기에 조합원님들을 의지하여 제가 발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우리 사업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며 힘든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젠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현 조합의 문제점을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 조합원이 주인이 아닌 조합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합원님들과 함께 투명하고 정직한 조합, 조합원님이 주인이 되는 조합원님이 모두가 참여하는 조합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심에 이젠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입주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명훈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 차례거든요. 제 차례 때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전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저건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왜 지금 방방 뛰고 있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섹터를 5섹터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지금 너는 왜 이렇게 방방 뛰고 있냐, 이게 첫 번째 섹터고요. 두 번째는, 그래, 니네 말대로 내쫓은다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들어가서 뭔 일을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세 번째, 야, 조합에 돈이 없대. 돈이 없는데 니네 뭐 용 빼는 짓도 있냐, 들어가서 어떻게 일할 건데, 이 부분. 네 번째, 조합에 니네들 지금 들어가서 할 사람들 전문성 있어? 없잖아. 어떻게 일할 건데, 뭐 서희 건설, 뭐 건설업체, 용역업체, 뭐 이런 부분들 다 컨트롤했는데 니네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지금 오늘도 조합에서는 문자 발송을 막 하셔서 다 받으셨죠, 지금? 이거 간 다음에 오지 말라고. 근데 꽉 차가지고 뒤에 지금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당했거든. 진짜
8년 동안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정말 조합원님들 나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딱 3개월 됐어요 지금.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방관.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면요. 그냥 저 열심히 택배 일 하면서 살면 돼요. 일하고 있는데 우리 조카 은교가 저 때문에 이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우리 처형 계약했어요. 다 계약해가지고 지금 제가한테 걸린 게 저 포함 6채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왜? 임원부가 돼가지고 이런 거 책임은 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옵니다. 이모부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모부가 한번 좀 알아봐 주시죠. 그래서 제 아들하고 지금 아들 와 있어요. 아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조합장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 듣는데 와, 3번을 만났는데 3번 다 뭘 하냐면 나는 조합원들하고 이 사업 하기 싫다는 거예요. 니네는 돈만 줘. 내가 니네 집 만들어서 입주시켜 줄게 이거예요. 그럼 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니 뭐 했는데 여지껏 4월 30일 날 2,300원 니네 모아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썼는지 보여줘. 그랬어요. 근데 그 나한테 뭐랬어? 그럼 네 알아서 하고. 이게요.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더라니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지.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런 마인드로 살거든요. 저는. 근데 딱 2가지. 그 2가지만큼은 절대 용서를 못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혼 가지고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마 새끼들. 자, 2번째가 뭐냐면 우리 지금 제 아내하고 아들도 있는데요. 내 처자식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놈들. 얘는 나 지금 실명 거론하잖아요. 자신 있어. 나 맞짱뜰 자신 있어. 나도 고소했고 너도 고소해. 그 정도 각오 안 하고 여기 섰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 각오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저요 이번 일에 내 모든 걸 간다고 좀 밴드에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나 요번에는 얘 무조건 해임시켜야 돼요. 내 모든 걸 걸고. 같이 해주실 거죠? 할 수 있어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운동장 기구로 졌어요 이미. 근데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장 면담한 다음에 차에 올라와가지고 30분 동안 막 때렸어요. 내가 이거 돈 주고 뭐 하는 짓인지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명훈 발의자 통해서 김창섭 리더하고 통화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왜? 쟤를 이겨먹으려면 공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운영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중에 딱 일주일 지나니까 김창섭 리더가 운영이 많이 공지됐어요. 자, 조합장 고소하러 가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갑니다. 동행하실 분. 맞죠? 어휴, 근데 아무도 안 가. 안 가. 다 반응이 없어. 야, 이거 이렇게 하는가 보다. 김창섭 리더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저 갈게요. 가가지고 요번에 좀 한번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월요일날 평촌 동사무실에 1시에 만나서 그날 일 싹 빼고 변호사무실 갔어요. 갈 때 동행할 때 동행자가 누구냐면 이명훈, 김창섭, 박선준, 소대용 변호사 5명이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과간입니다. 과간.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50분 동안은 조합 대행사 야 얘네들 나쁜 애들이야. 못된 놈들이야. 죽일 놈들이야. 얘네들 갖고 어떻게 이 사업이 돼? 그리고 나머지 10분 뭐라는 줄 아세요? 나머지 10분 동안 그래도 얘네들 데리고 사업 승인까지는 가야 돼. 김창섭 씨는 뭐라는 줄 알아요? 고개 팍 숙이고 안 됩니다. 이번에는 고소해야 됩니다. 이번엔 조합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반응 거의 이제 분위기가 정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50분 동안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나쁜 놈들이라며 그럼 이번에 청소 한번 하고 가자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는 가만히 있어. 왜? 달달이 55만 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그 고민료로 오잖아요. 그럴 수 있어. 얘 뭐라는 줄 알아요?
누구하고 일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다 제끼고 서해건설하고 바로 조합원들하고 붙어서 하면 되잖아. 이랬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서해가 어떤 놈들인데. 이러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도 있고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이었거든요.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힘들면 얘기해. 내가 내보내줄게. 미친놈이지, 미친놈. 난 걔 때문에 걔 끝까지. 나 조합임원 관심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하고 갈 거야. 이 마무리에 될 때까지. 조합임원에 어두운 색깔 그림자 있으면 얘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못 들어오게 막을 거 그거 하나만큼 내가 하고 갈 거라고요. 알았죠? 이번에 조합원들 입장에서 도둑놈 2명 데리고 가는 거하고 한 놈 데리고 가는 거고 어떤 게 좋겠니? 그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첫 만남이라 그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만. 그쵸? 사랑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자, 내 억울하면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양반이 3,000명 리더였잖아요. 리더. 그분들 그 양반 믿고 지금 거의 기다린 분들이야. 2년 동안을. 근데 자기 믿고 가는 사람들, 그 자기만 믿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장난친 거잖아요, 지금. 야, 이분들 어떻게 하나?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 이제. 야, 이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겠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방방 뛰는 이유. 자,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린 조합장 해임할 수 있어요. 다 자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장 해임 다음에 누가 들어갈래? 아까 발의자 말씀드렸잖아요. 저 양반이 맨 전면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린 뒤에서 밀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발의자, 그래서 조합장 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조합장 후보 나와도 돼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나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저 양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더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저 양반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지나가면서. 조합장 월급이 좀 너무 센 것 같아. 좀 줄여가지고 좀 직원 하나 쓰면 좀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합에 임원은요, 무조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하얀색이면 되는 거라고요. 하얀색이면. 그런 조합 임원들이 모여지면 무조건 해산청산 갈 수 있어요. 추가 분담금 안 되면서. 그런 사람들 예의주시해서 우리는 발굴해서 거기 집어넣는, 그거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조합 임원으로 딱 집어넣었어. 수많은 업체하고 계약하고 막 도장 찍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놈들 왜 없겠어. 테이블에 딱 10억 얹어놓고, 조합장님 이거 도장 한번 찍어주십시오. 그때 무슨 소리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조합 임원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 3,000명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딱 두 글자만 하면 돼요. 꺼져. 이 꺼져. 이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명훈님, 꺼져 한번 해봐요. 됐죠? 아, 지금 우리 설정한 거 아니에요. 리얼이에요, 리얼. 우리 설정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누구처럼 치사하게. 자, 이런 분들 모아서 깨끗하고 하얀색인 분들 모아서 조합에 넣으면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1인에, 조합장 1인에, 이사 5인까지 가능하다고. 자, 이렇게 이런 분들 집어넣어서 우리 일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지껏 그것 안 했어요. 어떻게 1조 사업에 감사 하나 없이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나는. 미친놈들이지. 그 이사가 문친놈들이에요. 얘네들 지금 뭔 짓 하는 줄 알아요? 21년 9월 3일 날 이사로 들어갔어요. 21년 11월 달에 총이 열렸어. 그 총이 안건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업무 대행비 1,300에서 1,600 올려놓고 조합 규약 그 안에 규약 변경의 건이라고 올려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명.
제명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제명시킬 수 있는 것은 정관에는 어떻게 돼 있냐?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제명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 지금 18명 이미 제명 확정됐고요. 어저께 막 날려가지고 30명이 넘게 제명 통보, 예정 통보 받았어요. 이게 뭔 짓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조합에는 조합장 하나하고 비상근의사, 상근도 아니에요. 비상근의사 딱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명을 시킬 수 있는 조합에 임원밖에 없단 말이죠. 얘네 둘이서 뭔 장난을 하냐면 야 이사야 조이사 일로 와봐. 조합장 하는 얘기요. 일로 와봐. 얘 마음에 안 드는데 얘들 제명시킬까? 이러면 조이사 그러겠죠. 그래 제명시키자. 제명시켜? 그럼 조합장이 또 그러겠죠. 야 얘네들이 는 돈은 어떻게 할까? 그거 뺏어버리지 뭐. 이거예요 이거. 이런데 그걸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네 둘이서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 너 제명이야 끝. 돈 몰수야.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근데 그거에 지금 여지껏 당해 오셨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 양반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에 당해 오신 우리 조합원들이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깨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한 달에 12억 이자 나가요. 그거 아무 생각 안 하시죠? 12억이면 저기서 내주겠지 이자. 12억 이자면요 3,000명이면 한 달에 40만 원씩 따박따박 이자 나가야 되잖아요. 내 앞으로 된 거. 그러면 그 40만 원 한 달에 나 아무 손도 안 댔는데 내 이자 내 빚으로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땅 담보로 대출 받은 것들 이런 건 생각 안 하시죠? 아니 우리 조합원들이 이상한 게 그거야. 아유 여차하면 돈 날리고 말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발목 잡혀서 나오지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한다고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아유 관심 없이 놔두면 뭐 지가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빚 계속 쌓이는데. 자 2,300억 이미 행방 몰라요. 7,700억 쟤네한테 가봐요. 1조가 넘는 사업이면 8천억이라는 돈이 가다가 서버리면 3,000명의 조합원이 다 n분의 1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그런 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싸게 아파트 하나 한번 장만해 보려고 1억을 넣었는데 그게 우리 재테크 같은 거 하잖아요. 저축 재테크. 이런 건 나가서 돈이 일을 해가지고 나한테 불을 줘요. 근데 그거 하려고 넣었더니 어떤 미친놈들 만나가지고 자면 가면 갈수록 내 빚이 쌓여. 쟤네들 그냥 놔둬야 돼요. 이번에 해임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꼭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 바뀌면 안 돼요. 쟤네들 지금 발이 서가지고 밖으로 지금 발이 서명 보내준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거 못 받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발의 서명지를 갖다 80장을 여유 있게 넣었어요. 쟤네들이 왜 자꾸 그런 거 보내는 줄 아세요? 발의 서명지 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제명자기 때문에 여기 발의 서명지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80장 넣게 빼면 이거 연기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정신 바짝 돼요. 알았죠? 이번엔 꼭 쟤네들 보내자고요. 자, 세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니들 이제 깨끗하게 해서 들여보내줬어. 깨끗한 사람들 보내줬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일할래?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안 쓴 총알이 있어요. 아시죠 뭔지? 어떤 사유든 자서했는데 신용등급 누락으로 부결됐습니다. 괘씸해서 안 냈습니다. 열받아서 못했습니다. 뭐 지방에 있어가지고 자서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 600명 계셔요. 자, 다 내신 분들이잖아요. 안 내신 분들 있어요. 이분들 저하고 같이 갈 거예요. 저도 5째 중에 한 대, 저만 유일하게 부결 난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갚아야 돼요.
변호사님이 안 갚으면 당신은 제명된대. 그래서 준비는 해놨어요. 근데 죽기가 싫어. 쟤네들 손에 돈 주는 게. 근데도 줘야 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00명 있잖아요. 브릿지 안 받으신 그 마음은 열으려고 저 노력할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분들도 조합원이고요. 계약금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약금 미납자들 사연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피를 주고 5,500만 원을 들고 분양사무실 그 실장한테 차에서 5,500만 원을 건네줬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혼이 빼려가지고 현금으로 줬대요. 뭐 아무것도 안 받고. 사무실 가서 계약서 썼는데 1,000만 원짜리 계약서 받아갖고 나왔대요. 나머지 돈 어디 갔을까요? 이런 미친 집들이 지금 이 흥행 들어간 거예요. 신임 조합은요, 절대 사업 승인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는 양도 양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자고. 아니, 나 혼자 살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죽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미친 새끼들은 그 짓을 다 하느라고 왜? 4천만 원 갖고 지금 탈탈하게 1,000만 원씩 쓸 수 있으니까 사업엔 관심이 없는 거야. 사업 그리고 몰라요. 할 줄을 몰라. 가만 보면 할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작은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신규 조합원이 들어가면 사업 승인까지만 갈 수 있게끔 자꾸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도 좀 부족해? 부족하면 아유 요만큼 부족한데 한 100만 원씩만 어떻게 걷어줄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투명하게 내가 들어가서 너 이거 좀 보여줘. 이거 보세요. 깔끔하게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쟤네처럼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면 자발적으로 우리도 힘 뭉쳐가지고 사업 승인 착공까지 갈 수 있어요. 머지않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섹터 갈게요. 그러면 니는 전문성도 없는데 뭐 갖고 어떻게 일할래? 쟤네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좀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좀 나을 거예요. 그래도 못 믿잖아요. 지금의 현재 있는 업무 대행사, 건설회사 이런 부분을 대행을 하려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사장이나 대표이사는 내가 직접 필드에서 뛰어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일 잘하는 놈 대표 돈 주고 시키면 돼요. 잘하나 못하나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 그 나머지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관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업무 대행사나 건설회사나 마음에 안 들면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저쪽 편에 서 계셔가지고 관망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가서 전해주세요. 내가 박선준이가 뭐라 하냐? 업무 대행사든 서희건설이든 건설회사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너희들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학원을 못 한다더라. 그럼 알아들어요, 걔네들. 뭔 얘긴지. 꼭 그렇게 전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합 구성이 돼서 가면은 해산, 청산, 입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신규 임원, 조합장 후보는 돼 있어요. 자, 이사감사. 지금 아무것도 정리된 거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제 확신을 합니다. 이 3,000명의 조합원들 중에 정말 올바른 마인드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전문성 있는 조합원이 있을 거라고는 분명히 여기서 제가 확언할게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조합원님들이 있으면 김창선 리더님이나 저한테 연락 주다 하세요. 그런 분들 만나서 전문성 있게 쟤네들이 뭔 얘기하면 딱 알아듣고 이건 안 돼. 할 수 있는 이런 조합원들 찾아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수를 많이 안 준대요. 자,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요? 저 또한
그런 부분 갖다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또 안건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내리잖아요. 이 양반 뭐 할 것 같아요? 네? 감옥 간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뭐 할까요? 만약에 해임총회 돼서 총회 날 과반에 과반으로 해가지고 해임됐어. 그럼 이 양반들 뭐 할까요? 굉장히 조합장 환수. 아니 그 양반들이 뭐 할 거냐고. 그 양반들은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무 짓기 있는 내용 뭐 자료들 싹 들고 도망갈 거예요. 일단은 도망가겠지. 도망가면 어떻게 잡냐고. 잡을 거예요. 잡을 때 잡더라도 몸으로 잡아야지 사람이 잡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준비해 놨거든요. 자, 이렇게 도망가면 우리는 들어가서 그거 싹 정리정돈해서 얼마든지 그 자료들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화성시청에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있는 분들 화성시청에 서류 다 있어요. 브릿지대출 받은 거 은행권에 보면 우리 받은 사람들 내역도 다 있어요. 걔 갖고 도망간다고 해서 큰일 날 거 없어요. 뭐 지네들끼리 주고받은 계약서? 우리는 관심 없어. 니네들끼리 계약한 건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너 가. 그럼 끝나잖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합, 신규 조합 임원들 그 정리정돈이 끝나고 안정기가 들어오면 총회를 한번 다시 열 거예요. 자, 이렇게 이랬습니다. 보고 하겠죠. 그때 저는 안건 하나 올려드리고 싶어요. 자, 부족하고 힘들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해산 청산까지 가게 되면 우리들이 각 세대당 30만 원씩 걷어가지고 너희들 성과급 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10억이란 거 발로 걷어찰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동기부여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나 이거 진짜 해산청산까지 입주, 조합원들 입주시키면 그래도 퇴직금 비슷한 거 받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주자고요.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추가 분담 두고 최소화하고 다 오픈시켜서 얘기하고 해산하고 청산 다 끝마쳐주고 입주까지 다 시켜주는데 내가 하대대 나 혼자 30만 원 못 줘? 지금도 저 양반 어저께 50만 원 후원금 했더만. 지금도 30만 원씩 후원금 하시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30만 원 못 주냐고. 줄 수 있잖아요. 자, 화이팅입니다. 우리 이제 요번에는 정말 8년 동안 속았던 거 속지 말자고요. 이제 이번에는 정말 제 보내고 우리끼리 깨끗하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재밌게 이웃으로 만나자고요. 좀 그전에는 나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양도양사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수익 나고 착공 들어가면 따라 붙는 애가 뭐가 있냐면 전내 얘가 따라 붙어요. 편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세금 낼 거 내고. 근데 왜 지금 그렇게 가려고냐고. 조합장 보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한번 할게.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십니까?